안녕하세요, 한성우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노예가 되는 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후배들한테,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보는 어떤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이 오랫동안 한 회사를 다녔어요. 거의 한 7년, 8년 이렇게요. 그런데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에서 다루는 그 기술이 좀 마이너한 기술이에요. 마이너한 기술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업계 전체에서 해당 기술을 쓰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7년, 8년을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 말고는 다른 곳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회사에서 배운 기술, 한 기술, 수년 동안 연마한 기술이 딱 요거뿐이니까 이직을 못합니다. 이직을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만큼이 자신의 그 연봉의 상한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해당 회사가 올해는 너무 좀 운영이 힘드네, 연봉을 많이 못 올려줄 것 같은데 그냥 동결하자. 그러면 그냥 동결하는 겁니다. 왜냐?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 흔히들 개발자라고 하면은 좀 요즘 시대에 대우받고, 그리고 몸값도 많이 받고 그런 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에서 몇 퍼센트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상황에 놓인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해당 회사에서 잘리는 순간 그 사람은 거의 인생을 리셋하는 상황이 됩니다. 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곳도 없는 겁니다. 단 한 곳도 없고, 여기서 잘리는 순간 끝이니까 연봉 협상에서 내가 주도권이 없어요. 아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아니, 업계에서 우리밖에 기술 안 쓰네, 근데 얘가 하는 일이 뭐 단순한 그런 일이네, 그러면 더 대우해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마이너한 기술이다 보니까 이 사람 잘리면은 좀 골치 아프겠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대우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나가겠다, 사표 쓸 때쯤 사표 쓰고 막 그러면은 그쯤에서 이제 올려주죠. 그럼 진짜 그때는 연봉 협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올려주지 않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게 회사의 발목이 잡힌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종종 얘기를 해요. 지금이라도 좀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면 어떻겠냐. 아니, 그 회사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끝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니면 잘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그냥 나이만 먹은 거죠. 그냥 회사에서 일하면 그냥 일하고 집에 와서 그냥 휴식하고 계속 그 라이프만 반복한 겁니다. 일하고 그냥 집에 와서 쉬고, 일하고 집에 와서 쉬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면 돈은 좀 잘 받을까요? 마이너한 기술이라는 거는 마이너한 기술인 이유가 있어요. 업계에서 표준이 안 된 기술을 가지고 아주 소수만 하고 뭐 이런 그런 회사다? 애초에 그 돈을 많이 주는 회사도 아니고 버는 회사도 아니니까 급여가 뭐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은 아니고 한 1년 전에 딱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저희 회사 신입보다도 적었거든요. 저희 회사는 참고로 웹하고 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로 웹 개발자를 뽑았고요. 근데 신입보다도 적어요. 거의 7년 가까이 일한 개발자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이 안 돼서 늦은 나이에도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개발자라는 직업을 택했으면은 저는 좀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사 하나에다가 인생을 걸 이유가 전혀 없는데 본인이 발목에다 자물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자물쇠를. 나는 이 회사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죠. 거기 회사가 문 닫는 순간 그 친구는 이제 개발자로 못 일합니다. 왜냐면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해당 기술을 쓰는 업체는 전국에 100개도 안 돼요. 100개도 안 됩니다. 근데 심지어 해당 기술을 뭐 뎁스 있게 한 것도 아니라 단순한 어떤 뭐 UI 변경 막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신입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신입보다도 낮은 급여를 받고서 그렇게 일을 해왔던 거고.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로 좋은 커리어를 갖는다는 것은 개발자로서 언제나 이직할 곳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언제나 스카우트 오라는 곳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좋은 개발자 커리어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된다?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트렌드는 그래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신입 개발자나 아니면 3년 차보다 안 된 개발자분들은 이직 제한이 오지 않는다?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직 제한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회사,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회사에서도 나를 별로 귀중하게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애초에 회사를 운영하는 그 대표들은 개발자들의 실력을 만약에 알고 있는 개발 베이스의 대표들이라면은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치 개발자다, 얼마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개발자다. 그래서 플러스인 사람은 무조건 대우를 하고서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경쟁 매칭이 하나도 없는 개발자다? 매칭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나가려면 나가. 안 붙잡아. 아우 잘됐다 야. 사람 자르기 힘들었는데 알아서 나가준다니 고맙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직 제한이 없는 개발자는 좀 개발자로서의 동일한 개발자 씬에서에서 너무 게을렀다, 또는 능력이 하위를 깔아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개발자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사람들한테 계속 제한이 와요. 첫 번째는 이직 제한이 옵니다.
이직 제안이 와요. 두 번째는 강의 제안이 와요. 어디서 강사 좀 해달라, 강의 좀 해달라, 강연 좀 해달라, 이게 옵니다. 세 번째는 책을 써달라고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컨퍼런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별개 얘기긴 한데, 어떤 개발자 컨퍼런스나 세미나나 아니면 뭐 해커톤이나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자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주도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소스 코드에 참여를 해요. 대표적으로 오픈 소스에 참여를 합니다. 거의 제가 믿기에 90% 이상의 개발자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단 한 개의 커밋도 올리지 않아요. 단 한 개의 커밋도 올리지 않고 단 한 개의 이슈도 올리지 않아요. 왜냐? 이슈가 생기면 블로그 글을 찾아보기 바쁘거든요. 한글로 번역해놓은 누군가의 블로그 글을 검색하기 바쁘기 때문에, 아니면 스택 오버플로우만 보기 때문에 절대로 이슈를 남기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다른 개발자들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그냥 남들이 해놓은 결과물을 보기 바쁩니다. 보고서 카피 떠서 자기 코드에 붙여넣고 안 되면 그냥 다시 또 딴 걸 찾고, 이걸 반복해요. 계속. 그러니까 실력이 딱 그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력이 늘지 않고 고민하죠. 아,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위해서 다녀야 되나? 실력이 있으면은 이 회사 다녀야 되나라는 고민이 아니라 어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딜 갈지. 왜냐면 오퍼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중에 제일 잘난 개발자, 친구분들 중에 제일 잘난 개발자들, 제일 능력 있는 개발자들, 그 사람들이 몇 개의 오퍼를 받는지를 알고 계신다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100%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능력 있는 개발자, 소위 말해서 대기업에서도 능력 있는 개발자들, 그 사람들은 스카우터들이 언제나 1순위로 빼가려고 합니다. 스카우터들이 줄을 서요. 왜냐? 스카우터들이 그거 한 번이라도 이직 성공시키잖아요? 돈 엄청나게 긁어갑니다. 이직을 성공시키면 스카우터들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스카우터가 단 한 명한테만 연락을 할까요? 절대 아니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해요. 다 연락을 돌립니다. 네이버의 누구 팀장, 카카오의 누구 팀장, 우한 형제들의 누구 팀장, 토스의 누구, 다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멤버들의 없는 개발자들은 뭐냐? 다른 개발사, 다른 IT 회사로 넘어갈 만큼 명단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명단에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만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퍼도 못 받고, 그 말인즉슨 본인의 시장 가치를 검증할 기회가 굉장히 적어요. 그 말인즉슨 결과적으로 잘 나가는 개발자는 본인의 몸값이 얼마인지를 압니다.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가 나오고, 한 시간이 얼마인지가 나오고, 연봉이 얼마인지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어떤 수준의 퀄리티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이 자신의 스케줄에 꽉 차 있게 되고요. 그게 이제 개발자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한 회사에서 잘리는 순간 내 개발자 시즌도 끝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그런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이를 악물고라도 지금에서라도 퇴근하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냥 바보처럼 학원을 등록을 하던, 온라인 클래스를 등록을 하던,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를 듣던 뭐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회사 문 닫는 순간 이 영상을 보는 개발자님의 개발자 커리어도 끝이 날 겁니다.